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주들의 이익들을 보호하려고 하질 않고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도 이걸 그대로 방치한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사업 같은 거 한다고 해서 그 원전 시설들을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이 두산 에너빌런트에 투자를 했어요. 그 원전 사업도 또 시작을 했고 체코 원전도 수주하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네. 이 시점에 갑자기 알짜 자회사였던 두산마켓을 다른 데다가 이제 합병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부당 합병 이슈죠. 이렇게 해버리니까 또 주가가 폭락을 해요. 그런 비판을 하시는 소위 이제 재계라고 하는 대기업 경영진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 마침 상법이 개정되면 그런 데들이 막 그 경영권을 장악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그건 과장된 그만한 작업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서 가산 자산 시장 이런 데로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주식시장을 더 침체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가산 시장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고 하겠다 이런 신호를 보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식시장에는 더 안 좋은 신호가 돼서 개인 투자자들을 더 분노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복을 국회의원 김남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달 4일에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어제 있었는데요. 일단 상법 개정이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나오긴 하는데 먼저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사에서 합병, 분할, 신사업 추진, 상장 폐지 같은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조직을 이제 가버넌스, 지배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사, 이사회, 주주총회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주들의 이익들을 보호하려고 하질 않고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도 이걸 그대로 방치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장기 투자를 또 하겠다 그랬어요. 특히 뭐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사업 같은 거 한다고 그래서 그 원전 시설들을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인 두산 에너빌런트에 투자를 했어요. 원전 사업도 또 시작을 했고 체코 원전도 수주하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네. 이 시점에 갑자기 알짜 자회사였던 두산마켓을 떼어가지고 다른 데다가 이제 합병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부당 합병 이슈죠. 이렇게 해버리니까 또 주가가 폭락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도저히 그 투자 이익이라는 것들을 정상적으로 환수하기가 어렵다. 이런 불신 때문에 이제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한국이 기업 가치가 지금 디스카운트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딱 유망한 데인데 근데 투자를 다 주저한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뭐 분할 합병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걸 이사나 이사회들이 견제해 주지도 못하고 또 증권 감독 당국이 그걸 제대로 감독해내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불신이 심하다 보니까 소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전체적으로 그 각 기업들에 있어서의 기업 가치들이 떨어져 있고 투자들을 이제 하더라도 제대로 이제 이익을 얻기 어렵다. 이제 이런 불신이 있어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 주식시장을 되살려내기, 활성화시키기 어렵겠네요. 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고 그나마 이제 대기업들은 딴 데 가서 돈을 구해올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우리 중견기업들이나 벤처기업들은 이 자본시장에서 돈을 투자금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신사업 같은 것들을 벌여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중견기업 벤처기업 이런 데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거죠. 근데 그런 데들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서 그걸 네트워킹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AI도 그렇고 그 최근에 있어서의 새로운 이제 상품이라는 것들은 여러 많은 기술들의 집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어떤 생태계 조성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시장에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 전반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그 투자 대상의 주요 기업들의 어떤 이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사회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예. 사실 의원님이 간사로 계신 그 TF를 그러다 보니까 국장 TF라고도 불리는 것 같은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국장보다는 미국장 주식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 상법 개정을 하면 국내 투자자의 그 떠나가는 발길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뭐 당장의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한국 주식시장의 최대 장점은 낮게 평가돼 있다는 거거든요. 저평가. 지금 사두면 이제 나중에 많이 오른다라는 거여서 다들 이제 개인 투자자도 이제 그런 어떤 희망,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제 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큰 것 같거든요. 일단 그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이 우리 기업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전제가 되는 건 그런 비판을 하시는 소위 이제 재계라고 그러는 대기업 경영진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 재계가 반성해야 그분들이 된다. 네. 합병 분할 막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할 때 그 주주의 이익들을 보호하지 않고 오로지 그룹의 이익이라든가 뭐 재벌 총수와 같은 지배주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그 기업들의 투자를 해봐야 정상적으로 투자 이익을 얻기 어렵다는 이런 불신이 생겨서 이런 사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좀 반성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과장된 좀 그런 우려를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것도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보여지고요. 먼저 우리 한국의 기업에 장기 투자하시는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뭐 이사를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는가 이런 경영권 문제를 제기한 적은 거의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주요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노르웨이 연기금, 뭐 네덜란드 연기금, 뭐 이런 이제 우리로 따지면 퇴직연금 그런 것들을 이제 기금화해가지고 투자하는 데들인데 그런 데들 대부분 다 장기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뭐 블랙록이니 뱅가드니 뭐 이런 데들도 주로 이제 장기 투자를 해서 그런 수익을 얻는 데 목적이 있지 그런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진 않거든요. 소수의 일부 경영권 분쟁을 이제 일으켰던 그런 데들인데 그런 데들이 뭐 경영권을 장악할 정도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그런 데들은 없거든요. 행동주의 펀드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건 마치 상법이 개정되면 그런 데들이 막 그 경영권을 장악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그건 과장된 비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대부분의 그런 사유가 일어난 데는 뭐냐면 경영 지배 구조에 문제가 있었던 데예요.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어떤 합병이나 이런 데들을 추진했던 데여서 그런 투명한 지배 구조를 운영한다면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게 방어 수단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어떤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인 어떤 지배 구조를 친주주적으로 그다음에 투명한 구조로 만드는 것들에 반대할 사유는 아니다. 상법 개정안의 취지라는 게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에 대한 전망도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원인이 이런 뭐 지배구조 불균형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세금 과세가 상당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우리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이라는 게 이제 일본의 걸 이제 벤치마크한 거예요. 이제 일본도 2000년대 초반까지 뭐 재팬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이제 기업 가치가 크게 떨어져 있고 중요한 이유가 이제 지배 구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이라는 걸 추진을 했어요. 국가적인 목표로 세워놓고 그래서 한 10년 동안 꾸준히 해서 성공을 한 거죠. 핵심적인 내용은 지배 구조 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법에 해당되는 이제 회사법을 2번이나 개정을 했고 뭐 자본시장법 시행령도 개정을 하고 증권 감독 규정도 개정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들로 뭐 3분의 1 이상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목표들을 세우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지키지 않는 데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연금 같은 데가 계속 그 경영권 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10여 년 동안 이제 꾸준히 지배 구조가 투명하게 개선이 되면서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도 뭐 해외로 많이 나가지 않고 자기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그 일본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런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서 가장 핵심은 이제 그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하는 것이다. 투자 대상 기업 자체가 투자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투자 수익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해야만 이제 투자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일본에서의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하는데 그렇게 감세 정책이 중심이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과세가 좀 지나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지적도 많잖아요. 아니,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 또 이미 세계적으로는 보편화돼 가고 있는. 근데 그런 것 자체를 우리가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금융 시장에 대해 있어서의 과세의 투명성도 사실은 중요한 개혁 목표가 돼야죠. 지금 우리는 금융 상품마다 과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뭐 주식 양도 소득세로 이제 과세를 하고 어떤 거는 아예 세금 과세를 안 하고. 근데 세계적인 추세는 이제 이런 상품들을 다 모아 가지고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투자자가 어느 상품에서 손실 보고 어느 상품에서는 이익을 봤다 그러게 되면 그걸 다 합산해 가지고 그 이익 본 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과세의 어떤 과세 체계의 합리성, 투명성 이런 거를 이제 가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코인 과세가 또 화두잖아요. 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유예 2년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시행은 그대로 하되 그 한도액을 5천만 원 정도로 이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잡았는데요. 이건 이제 금투세 이슈하고 달라서 이제 가상자산을 시장을 육성하자 이런 정책을 쓰는 건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근데 그거는 결국은 그만한 자금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서 가상자산 시장 이런 데로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주식시장을 더 침체시키는 거잖아요. 거꾸로의 정책이 필요한 거죠. 오히려 주식시장을 투명하게 운영할 테니까 그런 이제 가상시장 이런 데서 투자했던 돈들도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달라 이런 정책을 지금은 써야 될 때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사실 한동훈 대표도 그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기타 소득에 잡히느냐 아니면 이제 혹은 해외 거래소 쏠림이라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좀 이런 의견을 내면서 준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준비는 상당히 해온 것이고 또 과세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이 생기면서 그 과세 체계는 좀 정비돼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가산 시장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고 하겠다 이런 신호를 보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식시장에는 더 안 좋은 신호가 돼서 가뜩이나 주식시장이 침체돼 있는데 아마 개인 투자자들을 더 분노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러면은 코인 과세도 그럼 현재 입장을 고수하시는 건 거죠, 민주당은? 뭐 우리 민주당 내에서 코인 과세를 유예하자 그런 논의들은 그렇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짧네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